네, 안녕하십니까. 자, 1월 1일 영상 올리겠습니다. 25년도, 아, 올해 뱀의 해네요. 네. 자,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원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만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노력도 또 함께 따라야겠죠. 예. 그런데 그런 해가 있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성과가 좀 잘 나타나는 그런 해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그 1만 시간의 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 이제 쌓여가면서 좀 좋은 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자 25년 한 해에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또 얻어가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씩 또 노력을 쌓아가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이 예, 보람차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독감을 앓고 나서 보니까 지금도 약간 독감기가 있는데, 어, 역시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몸이 아픈데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역시 좀 몸 컨디션이 좋아야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어떤 의욕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겨울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예, 우리가 몸 건강 또 정신 건강 예, 다 좋은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테슬라 어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수렴이 자주 나타나고요. 그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수렴이 나타난 상태에서 호재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재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렴이 된 상황에서 특별한 악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노이즈라고 할까요? 예, 그런 노이즈들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1월 2일 날 이제 인도량 발표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자, 그 전 종목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수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이러한 모습이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좀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약간 십자봉 같은 게 나온다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미끄러졌다는 것이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오늘 장 쉬고 이제 휴일 갖고 이제 내일 열리면은 이게 더블판이 되는데 상당한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저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좀 반등도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어디로 갈까를 확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 분석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거기서 못 간다면은 그 지점을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자, 밤에 여기서 이렇게 좀 올라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커트를 당했다, 저항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뭐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하루 정도 더, 아직 전저점은 깨지지 않았고 하루 정도 더 빠졌다고 그냥 치자, 이렇게. 예. 음, 그리고 여기서 좀 반등, 예. 이렇게까지 뭐 좀 이건 양보해서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못 간 경우에는 뭐냐면 이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항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 주식시장에 걸쳐서 동일하게 좀 시스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미래의 어, 위험성을 감지하고 또 뭐랄까 좀 그 리밸런싱, 예, 조정, 어, 그리고 이제 1월 2일이 이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전년도 매도를 해서 수익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이제 22%인가 매기죠. 그러니까 어 12월 31일 날 매도를 하지 않고 1월 2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 전년도에 매도한 게 없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 양도세를 낼 것이 없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근데 1월 2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내년도, 예, 내년도 5월에 26년도 5월에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로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이 매도에 대한 양도세를 올해 5월에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는 또 주식을 또 팔아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테슬라가 또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상승할 것 같은 주식을 팔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1월 2일 날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당장 5월 달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요 매도를 한 돈 있잖아요. 이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 날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이제 내년도에 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예, 그동안 매도를 참다가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양도세 문제 때문에 1월 2일 날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후에 조정을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저점이 깨져 버렸어요. 저점이 깨져 버렸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저점이 있었는데 이 저점이 깨져 버렸죠. 그리고 분봉상의 모습을 보면은
자, 이제 프리마켓에서 쭉 반등을 시켰어요. 급등을 시켰습니다. 급등을 시켜서 이 하락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시가에서 시작하자마자 내려 꽂아버렸죠. 매도세가. 근데 그걸 갖다 또 말아 올려버렸어요. 크게 말아 올려버리고 여기까지 약간 밀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하락을 방어를 했기 때문에 한 곱이 넘겼고 방어에 성공하고 밀어 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밀렸죠. 이게 뭐냐면 요 가격대에서 이 급등시키고 나서도 계속 요 꼬리가 그냥 걸리죠. 이렇게 딱 마치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격이 딱 어떤 제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항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갔고 완전히 세력들이 정확히 요 가격 이상 올라가지 마, 못 올라가 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딱 저항에 걸렸다. 왜냐하면 지금 요 상황을 보시면은 어제 프리마켓 전 상황을 보면은 하락이 과도해요. 하락이 과도해서 반등,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적어도 한 반절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전저점을 지키고 리바운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정확히 제한이 걸려버렸다. 예, 저항이 걸려버렸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1월 2일 날, 여기에서 이제 인도량 발표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안 빠지고,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폭탄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좀 도박을 되게 되겠습니다. 인도량 발표가 요번에 매우 예측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많아졌다. 이거에 이제 초점을 둘 건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에 초점을 둘 건지.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세력들이 컨센서스를 거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겠죠. 이제 1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원래 이제 주가가 그 기업의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근데 실적의 어떤 증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작년에 엔비디아 상승한 거 보셨죠? 분기당 실적이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가 버리니까 주가가 막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적의 증가율, 이 증가율이 테슬라는 높지가 않아요. 예. 전 분기 대비 뭐 몇백 프로 막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PER이 거의 100배가 넘는 상황을 계속해서 120배, 150배를 향해서 밀고 올라간다. 이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좀 확실한 좀 증가율이 보여야 되는데 분기당 갑자기 증가율을 이렇게 보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 인상이 좀 가장 좀 기다려지는데요. 현재 이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가 상황도 봤을 때는 자동차 가격을 인상을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 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소비가 되고 있긴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저가형 자동차 25,000불짜리 자동차를 내놓으면 좋긴 좋은데 이것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게 테슬라의 맹점이죠. 예, 과거에 공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려가던 그런 시절이 좋았는데 지금은 공장이 아마 풀 캐파로 돌리면 한 54만 대 정도 나올까요? 한 55만 대까지 나올까요? 뭐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공장의 뭐 효율, 그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어, 한 60만 대까지 뽑아낸다. 이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좀 그런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쪽으로의 집중을 하지 않는 테슬라의 모습이 못내 아쉽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시장의 어떤 그 사람들의 소비성을 그 소비 능력을 좀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을 늘리는 것도 뭐냐면 시장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는 경우에 그게 담보가 되는 경우에만 공장을 늘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멕시코 공장을 착공을 할지 안 할지 좀 불투명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어, 시장이 이제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이제 로보택시 발표 있고 나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올라탔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예, 지난 분기보다 뭐 ESS도 많이 팔았을 것 같고 예, 뭐 전반적으로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 자동차 판매량이 확실히 좀 증가가 돼줘야 돼요. 한 2만 대 정도 이상 증가가 돼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증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 한 뭐 1000대, 2000대 정도 증가됐다.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주가가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컨센도 완전히 이제 그 벗어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의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장을 짓지도 않고 이제 공장 그러니까 캐파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 분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한 55만 대까지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이상은 또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장 캐파에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25년도 앞으로 이제 1년간 내다 봤을 때 공장이 추가로 생길 것도 없고 좀 그렇죠. 사실 지금 정도 됐으면은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그 옆에 부지에 공장 확장이 이루어졌어야 됐고 텍사스도 공장 옆에 확장이 이루어졌어야 됐고 이 상하이도 공장 확장이 예전부터 그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공장이라도 옆에 추가적인 부지에다가 추가적인 라인을 깔 수 있는 공장 확장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지금 한 분기당 70만 대급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FSD 라이센싱을 하고 근데 그것이 24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됐다. 예.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늦어지고 있는 시기 동안에 이벤트성으로 무슨 이런 대통령 선거다 해갖고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상승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파이가 커져야 돼요. 파이. 그래서 라이센싱 판매를 대규모로 한다던가 그래서 거기에서 몇 조 원짜리 막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가장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온통 FSD를 카메라로 찍으면서 와 정말 뭐 주차도 잘하고요. 뭐 앞에 막 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도 엄청나게 잘 피해가고요.
FSD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이런 차량의 영상이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맨하탄에서도 막, 예, 막 이렇게 요리조리 막 잘 피해가고요.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 볼수록 더욱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한 900만 원 넘게 주고 FSD를 대거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FSD의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영상이 그렇게 수백 개가 깔려도 예, 눈에 띄게 예, 조금씩은 증가하더라고요. 근데 그 월 구독이나 FSD를 처음에 차 살 때 아예 구입을 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그 매출 증가가 눈에 띄게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FSD를 정말 잘 이렇게 막 복잡한 길도 막 이렇게 잘 운행하는 영상들을 보면 볼수록 답답함만 더 쌓여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뛰어난 그 능력을 보이는 FSD가 있는데 왜들 사람들이 이렇게 구입을 안 하지? 예, 정말 너무한다. 그러니까 지금 FSD의 놀라운 성능의 영상은요. 벌써 한 1년도 더 됐어요. 이게 12 버전인가 나올 때부터 12.3 버전인가 나올 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능력을 보인 게 아마 작년 한 7월, 5월, 6월 뭐 그때 막 이렇게 한 달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달간 무료로 배포해도 안 되고 뭐 좋은 영상들이 올라가도 안 되고 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 FSD를 대거 구입을 할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정말 유의미하게 매출 신장에 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FSD 정말 좋다 이게 영상을 볼 때마다 더욱 더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FSD를 차량 구입할 때 9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막 그냥 한 10명 중에 한 5명은 사야겠죠. 이렇게 좋으면. 근데 안 산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산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오늘 하루 푹 쉬시고요. 올해 25년도 그 좀 설계도 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좀 걱정됩니다. 조금. 네. 여기서 이게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야, 일단 하락은 좀 과도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십자봉이나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